안녕하세요. 저는 퀼트하는 오영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썬버넷 슈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썬버넷 슈는 그 밀짚 모자를 쓴 여자아이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밀짚 모자 안에 부끄러움을 감추는 파란 눈을 감추는 아프리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썬버넷 슈와 여자아이가 있으면 남자아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남자아이는 파머보이, 그러니까 농부의 소년, 그렇게 표현되는 남자아이 패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썬버넷 슈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프리케는 이미 앞에서 가장 기초일 때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안, 자수 퀼트 하면서도 조금씩 나오고 몇 번에 걸쳐서 아프리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썬버넷 슈는 사람의 모습과 같아서 그 옷이라는 그 브라우스나 프릴, 치마, 신발, 그거가 다 순서가 맞게 올라가야 그 약간의 그 천의 음영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슈를 알려드리면 좋겠다, 썬버넷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썬버넷이 슈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본이 있으면 한번 쭉 보세요. 패키지 같은 키트를 받을 때는 이제 바느질 순서에 1, 2, 3, 4가 적혀 있긴 하겠으나, 이건 썬버넷 꼭 이렇게 패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알려드리는 이 챕터들은 본인이 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썬버넷 본은 지금 여기 본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이 신발에도 이 안쪽에 보이는 거를 먼저 아프리케 하셔야 될 거라 본인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치마 밑에 신발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원피스 보담은 프릴이 있는 치마 끝단이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원피스 입은 다음에 원피스를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4번, 원피스 위에 소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소매 밑에 손이 있으니까 손이 원피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5번, 6번. 그리고 그 밀짚 모자는 썬버넷은 7번이지만 또 7번에 이 리본 그 끈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선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니까 굳이 번호를 안 매기셔도 되고, 이 풍선의 이 선은 우리가 그 전에 알려드린 자수 퀼트에서 알려드린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본이 하나 있으면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 썬버넷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이제 천을 제가 골라온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슈의 옷은 될 수 있으면 잔 무늬에 꽃무늬라든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레이스라든지 그런 것으로 천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해보면 이 썬버넷 시리즈는 우리가 옷 입는 것 같이 입히는 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우리가 딸을 옷을 입힐 때 어떻게 입힐까? 아들 옷을 입힐 때 어떻게 입힐까? 하는 생각으로 천을 고르면 되는 거고,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작은 꽃무늬의 천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하겠다고 했던 이 썬버넷 모자를 여기에 테이프가 있어서 먼저 여기에 나중에 얹기 전에 이렇게 그 리본을 만들었고요. 작은 패턴이기 때문에 더 색상의 대비는 강한 게 그
선들을 보여주는데 정확하니까 저는 빨간 띠선을 했는데, 이거를 할 때 보통 식서의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선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선버넷의 리본, 테이프는 바이어스로 하시는 게 바느질 하실 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이 장화, 슈의 장화를 아프리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꾸며놨고요. 앞쪽에 보이는 장화 한 켤레는 보통의 아프리케 하듯이 시접을 다 접어서 놓고 핀을 꽂은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케 하듯이 똑같이 자리를 잡고 안쪽에서 매듭을 두고 겉면으로 나와서 감침질을 합니다. 감침질을 실을 끌고 다니면서 하지 마시고 나온 바로 옆에서 바늘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 장화 신은 아프리케를 마칠 건데요. 제가 요거는 맞아 아프리케를 하겠습니다. 항상 바느질 하는 방향은 이 감침질 할 때는 계속 설명드렸듯이 내 몸이랑 바늘이 수직의 방향으로 보고 바느질을 하시면 훨씬 쉽게 바느질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늘은 다 여러 용도의 바늘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요. 아프리케 할 때는 아프리케 바늘을 쓰시면 훨씬 좀 수월하게 바느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케 바늘은 바늘이 좀 가늘기 때문에 땀을 떠서 바느질 하실 때 훨씬 좀 수월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화 신은 아프리케 한 면을 바느질을 끝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장화 두 켤레 신은 게 됐고요. 저는 천을 이렇게 골랐어요. 여기 프릴을 있는 데는 이 천으로 아프리케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여기 원피스 천은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브라우스의 소매는 이 빨간 작은 도트의 천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썬버넷 모자를 씌우고요. 풍선을 해야 되는데 풍선은 이거를 시접을 접어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전에 기초 편 아프리케에서 하트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는 했고, 헥사곤의 변형에서도 원형 아프리케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의 풍선은 한 5mm 간격으로 홈질을 합니다. 완성선에서 한 2mm 정도 떨어져서 제가 다 한 다음에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바쁘면 실도 더 많이 엉키고 빨리 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실을 길게 끼우면 또 그 안에서 헝클어져서 짧게 끼워서 바느질을 할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진짜 바느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바느질을 계속 하지만 이 안에서 너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홈질이 끝나면 이 본에 있는 것을, 홈질은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렇게 끝난 것을 본을 이 안에 넣고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본의 완성선에서 한 2mm 정도 떨어져야 이렇게 홈질을 해서 잡아 당길 때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다리미로 다리고 밑에 페이퍼 라이너를 빼은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케를 하면 이 썬번의 슈가, 한 장의 썬번의 슈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 썬버넷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파머보이, 빌리, 얘는 슈고 얘는 보통 빌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빌리의 옷은 체크나 무지나 그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풍선을 들었으면 남자아이는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농기구를 드는 것을 보통의 패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슈는 썬버넷을 쓰고 풍선을 든 모습으로 벽걸이 액자를 만들었었고요. 또 썬버넷 슈하고 빌리하고 같이 있는 거는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서 야유에 가는 모습으로 얘는 풍선을 들고 얘는 곤충제비 채를 들고 나들이를 떠나는 썬버넷 슈를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큰 베딩 사이즈로 아이들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벽 한 모서리에 이 아이가 성장할 때 같이 지켜보는 아이들을 바느질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이 뒤에 있는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얘는 아프리케를 도트 문양의 아프리케를 하면서 이 안에 하나의 그 빨래하고 넣는 그 자수 퀼트를 넣어서 하나의 벽걸이를 만들어 본 자수 퀼트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그 퀼트들은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실용적인 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실용적인 우리가 쓰면서 그 시간이 담긴 추억의 시간을 만드는 퀼트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아니면 하셨던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